그리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가 적절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만 보육하고 이 아이만 돌봐서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영유아 발달이나 발달 과목에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 브롬펜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생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미시 체계, 뭐 중간 체계, 거시 체계, 여러 체계들이 있는데, 이 체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제 발맞추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영유아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서는요, 영유아를 둘러싼 학부모, 엄마, 아빠,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직하는 거예요. 부모 참여 수업을 한다든지,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요구가 되는, 그 이제 요구의 범위가 더 확산되는, 되게 거시적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육교사의 역할을 개념화하고 있느냐? 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는요, 보육교사의 역할을 첫 번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지식, 교육 방법의 전문가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식을 또 잘 아이들에게 맞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체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의 수혜의 대상이 보육 서비스를 한다는 게 아이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되게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통 맞벌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홀로 이제 아이들을 장시간 육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요즘에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이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녀 걱정 없이 사회적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갑니다. 뭐 보통 9시 반에 아이들이 등원을 해요. 그리고 한 3시 반, 뭐 늦으면 종일반 하면 5시 반, 6시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넘는 시간을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수면 시간 빼고 하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선생님하고 보내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 어머니, 이 아이가 오늘은 배변을 어떻게 했고요, 이유식은 어떻게 먹었고요, 이런 것들 정보 교환의 교류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보육교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역할이 다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다양화됐어요. 일단 취업모가 많아졌죠. 취업모, 맞벌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는 취업모인 것이죠. 그런데 취업모가 이제 요즘에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9 to 6라고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 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 새벽까지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특수보육 상황이 요구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요구들도 좀 생기게 되고, 거의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들 돌봐야 되다 보니까 좀 따뜻한 사랑, 사명감, 힘들거든요. 사명감, 인내심, 육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너무 이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유형이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 뭐 오빠, 동생 있는 형태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표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다문화 가정, 부모님, 엄마의 국적이 달라요.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혹은 뭐 아빠는 일본에서 왔어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혼의 증가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조성 가정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시골에 많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보육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맞벌이해서 살기 힘드니까 이제 시골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경제생활을 하는 부모들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되는 조선 가정들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양이 확대가 되면서 입양 가정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그 가족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유형이 다양한데 자 보시면 이제 특히나 한부모 가정이나 또 이제 조선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은 한 사람이잖아요. 뭐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러 간 시간 동안 누군가가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대리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사회적 맥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만나는 형태의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일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